이제 시바 문제 선형 분류 사이퍼10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엠리스트로 예제를 봤고요. 그 예제를 응용해서 사이퍼10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선형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다른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예제는 미리 충분히 실습을 해보시고 설명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먼저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데이터는 이렇게 케라스 데이터셋의 사이버10으로 있습니다. 여기 사이버10과 엠리스트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여기 인터넷을 꼭 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데이터의 쉐입을 확인해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버10은 30x32의 컬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32, 32, 3이 되고요. 트렌Y는 레이블이기 때문에 5만 개의 레이블은 0에서 9까지 숫자로 돼 있죠. 텍스트도 역시나 테스트 데이터도 32, 32, 3이고요. 테스트 Y는 레이블이니까 역시나 1차원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보면 스트레인 X자로 해보시면 이렇게 다 숫자입니다. 숫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지만 실제로 저장될 때는 숫자로 저장이 됩니다. 0에서 255 사이의 숫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냥 확인하고 하면 이렇게 숫자 데이터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필 이미지를 가져와서 방금 것을 이제 from array에서 이미지로 바꿔주는 걸로 해서 이렇게 간단히 실행해 보셔도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작게 보인다 그러면 파이플랏에 I am sure를 가져와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무슨 그림인지 확인하기 힘드네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블을 보면 6이라고 적겠습니다. 이 6은 이제 제가 일일이 외우지는 못하는데 0부터 9까지의 데이터가 에어플레인에서부터 자동차, 강아지 등등 해서 다 번호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문제는 그 분류 문제이고 10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의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고 손실은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왔으니까 전처리를 합니다. 전처리를 해서 255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 이제 인풋층에 모델을 설정하는데 시퀀셜 모델로 설정할 것이고 레이어의 덴스와 여기서는 플래튼을 하나 더 불러옵니다. 그냥 앞에 것을 벡터화해서 리쉐입 하셔도 됩니다. 전처리 과정에서 트레인과 테스트를 엠리스트에서처럼 리쉐입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는 플래튼 사용법을 보여드리려고 별도로 플래튼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LM을 시퀀셜로 정의하고 먼저 플래튼을 먼저 합니다. 플래튼을 하는 것이 리쉐입해서 1차원으로 만들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인풋 쉐입이 32,32,3이고 그것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콤마를 끝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벡터화 됐습니다. 즉 벡터화 시키는 것이 리쉐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플래튼 층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이것에 대해서 출력층을 만듭니다. 출력층은 10가지를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댄스를 아웃풋에 10을 넣고요. 그리고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액티베이션은 소프트맥스로 합니다. 이 소프트맥스 다음에 보통 앞에서는 인풋 쉐입이 있었는데 인풋 쉐입은 무조건 제일 위에 층에 쓰면 합니다. 첫 번째 층에 쓰면 쉐입을 설정하면 플래튼 했을 때 쉐입이 정해지죠. 그 정해진 것이 저절로 다음 층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선형층이지만 층이 2개다. 그런 다음 이제 모델 컴파일을 설정하는데 컴파일 할 때 손실은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죠. 우리가 레이블이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값을 하나 확인해 봤는데 6 이렇게 표현되죠. 6이 만약에 원합 벡터면 앞에 0이 5개고 뒤에 1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합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숫자기 때문에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고요. 옵티마이저는 HDD 쓰고 매트릭스는 정확도를 뜻하는 ACC를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피팅을 하는데 트레인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트레인 X 즉 입력 데이터와 출력 레이블이고요. 에포크는 사이프10 데이터가 컬러이기 때문에 앞에는 우리가 28 곱하기 28인데 이거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으로 훨씬 더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포크를 충분히 10번 정도로 100번 정도로 해보고요. 배치 사이즈도 여러분들이 직접 조정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작아도 계산 속도는 빠르지만 약간 적절히 가능하면 계산에 전혀 무리가 없다 그러면 조금 큰 수가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스플릿은 역시나 여러분들이 적절한 숫자 0.1에서 0.3 정도로 조절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걸린 시간, 손실, 정확도, 밸리데이션의 손실, 밸리데이션의 정확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앞에랑 다르게 정확도가 29%에서 시작하고 밸리데이션도 약 28%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도가 쭉 올라가는데 밸리데이션의 정확도는 실제 여기 학습 데이터의 정확도만큼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쭉 100번 정도를 학습해 보면 쭉에서 보시면 비교적 이제 정확도가 43% 정도까지 올라오고요. 하지만 밸리데이션은 여전히 뭐 32%, 29%, 37%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이제 밸리데이션과 로스와 밸리데이션 로스, 애큐리시와 밸리데이션 애큐리시. 지금 이제 손실과 정확도를 다 확인해 볼 겁니다. 그리고 X축에 해당되는 F4S를 EP로 저장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손실과 밸리데이션 손실을 그려봅니다. 이렇게 보면 자, 학습 손실은 파란색이죠. 비교적 스무드하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한 손실은 너무 변화폭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적 수렴한다고 보기 좀 애매할 정도로 변화폭이 크고요. 손실이었고요. 정확도도 보면 이제 이 같은 경우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빨간색, 밸리데이션에 대한 정확도는 노란색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비교적 스무드하게 수렴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밸리데이션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변화가 심하죠. 물론 이게 0.25에서 0.4 사이니까 뭐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학습 데이터에 비해서는 진폭이 너무 큽니다. 이 같은 경우 우리가 밸리데이션 스플릿을 0.1로 했는데 0.2나 0.3 정도 해서 약간 더 안정되는지 볼 수도 있겠지만 선형이 사실 이 문제의 본질은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테스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에포크와 배치 사이즈를 여러 개로 바꿔가면서 바꿀 수 있는 게 더 없기 때문에 모델이 정해져서 바꿔가면서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정확도를 테스트 해봅니다. 이밸류에이트 해보면 앞에는 손실이고요. 뒤에는 정확도입니다. 정확도가 대충 37% 정도 갑니다. 앞에 우리가 엠리스트 데이터를 했을 때는 92%까지 나왔습니다. 단순한 데이터라서 선형 모델로도 충분히 좋은 정확도를 줍니다. 근데 사이퍼10은 선형 모델로는 사실 40% 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35% 넘기면 나쁘지 않은 정도입니다. 우리가 10개의 이미지에서 만약에 우리가 찍어서 맞춘다 하면은 10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러면 10%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약 40%니까 그것보다는 4배 정도 높은 정확도이긴 하지만 정확도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하실 때 모델까지 정해졌으면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에포크와 배치 사이즈를 변화시키면서 직접 이걸 변화시켜서 가장 최적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방법이고 모델 자체를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형 모델의 한계를 인지하면 사실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